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 관련 좀 더 반가운 소식 전하려고 현충원에 와서 자리를 잡고 세팅을 하고 있고 이제는 촬영을 하고 있는 도중에 또 몇 분들이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방해를 하는 바람에 또 다른 장소로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장소에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도 보이고 방해를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현충원이 저에게는 상당히 좋은 의미를 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다시 촬영을 하고 사무실로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원파이가 저는 사실 파이 관련되는 뉴스보다도 암호화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는 크립토 뉴스들을 많이 이제 보고 있고 X에서도 이 파이 뉴스 뿐만 아니고 다른 정보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뉴스를 보는 시각은 파이 네트워크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항상 이것이 이제 궁금하니까 그와 같은 제가 본 앵글에서 이제 뉴스를 보고 소화를 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이제 보고 드리는 이런 걸로 이제 저는 저희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파이 관련해서는 트위터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G12-314-159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왈가불가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왜 저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저렇게 거래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구심이 많고 또 파이를 초기에 채굴 하고 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유명한 파이 네트워크의 트위트들이 충돌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한 채굴 해왔던 친구의 캡처를 보니까 시간당 약 한 5파이 정도 하는 그런 것들을 캡처했더라고요. 저는 초기에 시간당 몇 개 정도 채굴할 때부터 했는지 제가 캡처한 것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간당 한 5파이 이상을 캡처했던 걸 내용을 보고 그 당시에 그러면 하루에 몇 개씩 했느냐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뭐 0.04 뭐 이렇게 줄어든 거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구나. 그만큼 파이 코인은 앞으로 더 채굴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픈 메인넷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중에서도 가장 지금 핵심적인 게 가계정을 없애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도 이제 라이브니스 등등을 체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 저에게 이제 노드를 하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노드를 할 수 없던 게 사실 제가 하고 싶어도 분위기가 할 수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노드에 대해서 이제 점수가 그동안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지금은 또 다시 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하나씩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래도 이 폐쇄형일 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됐을 때 제대로 오픈넷 가서 정상적으로 굴러가야만 될 것 아니냐. 물론 어떤 이제 네트워크 블록체인에서도 오픈넷 가서도 상당히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폐쇄형일 때 생태계 구축을 많이 하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느리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자 하는 이런 코어팀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파이 채팅창에서 저도 모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나 아시는가 싶어서 알려드리면 저는 사실 아이폰을 초창기에 아이폰 4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아이폰 10으로 이제 X로 바꾼 지가 지금 뭐 꽤 오래된 것 같아서 이것을 아직도 파이 브라우저라든가 파이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옮겨보지를 못했는데 새 폰을 만들면은 어떻게 옮겨야 되지 이게 제대로 옮겨질까 하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수진 모드께서 여기에 언급을 했던 게 스마트 스위치를 얘기를 했길래 스마트 스위치
이런 스마트 스위치를 그 폰과 새 폰에 깔면은 바로 모든 앱들이 그대로 연결되고 새로운 폰에 파이가 채굴되는 것이 확인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그 폰에는 이제 제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도 저는 그동안 이제 아이폰 4에서 아이폰 10으로 바꿀 때 아이클라우드를 주로 써서 이제 활용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이클라우드를 옮기는 때 안 됐던 게 구글 OTP는 데이터 전송이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새 폰에서 구글 OTP를 설치하는 것이 좀 까다로웠던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혹시나 폰을 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 스마트 스위치를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떠냐 하는 이런 것도 새로운 제가 모르는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반가운 소식들도 많고 등등한데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실하게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일단은 오늘은 시진핑 관련되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진핑이 칭화대 교수에게 노고에 취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이것이 왜 시진핑이 칭화대 교수에게 이렇게 노고 서한을 보낼 정도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이게 그 크립토 세상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급을 하면은 거기에 보냈던 교수는 앤드루 야오라는 교수입니다. 이름은 앤드루 치치 야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본래 이제 46년생입니다. 저보다 2살이나 많은 그 46년생인데 뭘 했는가 하면은 아마 타이완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일리노이 대학 이런 데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관련되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 그쪽 분야에서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이렇게 교수 생활할 정도로 이 분야를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분이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과학 연구 분야에 큰 성과를 거뒀다 하면서 시진핑이 직접 서한을 보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럼 이분이 그동안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뭘 했느냐. 여러분들 혹시 컴프락스라고 이제 장벽 없는 블록체인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 장벽 없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블록체인 상에 서로 장벽이 없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컴프락스를 사용하면은 제작자라든가 커뮤니티 및 시장이 국경과 프로토콜을 넘어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저도 컴프락스에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훑어봤는데 충분하게 다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컴프락스는 아마 상해에 있는 그 트리맵 블록체인 연구소에서 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고 거기에 그 연구소를 만들었던 롱판 박사는 토론토 대학교의 조교수로 있으면서 칭화대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칭화대에서 학위를 받았을 때 아마 앤드루 야호의 그 강의를 들었던 친구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MIT에서 컴퓨터 과학을 하면서 상당히 MIT에서도 논문을 많이 쓰고 그게 시스템 보안 프로그래밍 언어, 블록체인 이와 같은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러면서 박사학위 논문도 MIT 논문상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유능한 친구가 상하이에 와서 트리맵 블록체인 연구소를 만들고 있고 이것이 이제 컴프락스하고 직접 관계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컴프락스의 그 수석 과학자로 있는 칭화대 교수에게 실제로 노고 취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컴프락스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하면은 그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 둘 다 쓰는 하이브리드 합의 알고리즘을 쓴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1대1로 이니셔티브에 따라서 국경을 초월한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파브릭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중국은 그동안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1대1로 각국을 상당히 많이 이제 연결시키는 이런 것에 이 블록체인도
국경이 없는 이런 블록체인으로 1대1로의 이니셔티브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은 결국은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지금까지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체 토큰인 컴플렉스를 운영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었다.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 수석과학자로 있는 그 야후 교수에게 시진핑이 직접 감사 서한을 보냈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부터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 공상은행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와 이더럼의 그 얘기, 이더럼 디지털 오일에 관련되는 얘기, 스테이블 코인도 현실 세계하고 암호 세계의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언급도 하기도 하고, 바이비트에서는 중국 해외 거주자에게 계좌를 오픈한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홍콩 BTC의 ETF가 출시가 됐지만은 여기에 이더럼 ETF에 스테이킹 기능이 없는데 이 스테이킹 기능을 집어넣겠다. 이와 같은 얘기에다가 마카오에도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겠다. 지금 이런 중국의 그 소식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그 중에 시진핑이 야후에게 이런 서한을 보냈다는 것도 큰 변화를 나타내는 것 같다. 제가 이제 중국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우리 중국의 KYC는 하지 않았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짜 계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계정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지금도 그 라이브니스 체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암호화폐 오픈돼서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KYC를 제대로 받게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에게는 큰 호재거리가 될 것 같아서 이 중국 얘기를 가끔 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이제 FIT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개발 법안, 이게 미국에서 하원에서는 양당 합의에서 통과됐지만은 지금 상원에서는 아직 통과가 불투명하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거부권을 확실한 뭐 이와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의 그 세출위원회, 이 세출위원회 청문회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 그 CFTC 위원장 그 로스틴 베넘이 이제 참석을 해서 거기에 국회의원의 의원들에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FIT 21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SEC에 있는 많은 권한이 이제 CFTC로 넘어가는데 CFTC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주로 체크하고 있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CFT 위원장은 당연하게 지원할 수 있고 지금도 장비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지금까지 본인들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에만 규제 내지는 감독 조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150 이상 건을 거래에 관련돼서 지금 규제를 해왔다는 것도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 지원이 더 되면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제 발언들을 했는데 이와 같은 발언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지금까지 이제 CFTC 권한은 제기된 문제만 추적할 수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걸 언급을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기존 KYC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에서 너무 멀리 벗어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KYC라든가 이제 자금 세탁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난번 제가 이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존 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멀리 벗어날 필요는 없다고 보니까 이 CFTC 위원장의 생각은 모든 블록체인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 KYC를 통과해야 되고 AML을 지켜야 되고 하고 이와 같은 것보다는 문제 제기가 됐을 때만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 그 로스틴 베넘은 리저너블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미국의 그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게 상당히 큰 그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제 암호화폐가 더 이상 단순한 투기적 해지 수단이 아니다. 그럼 투기적 해지 수단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적 해지 수단이 아니면 그럼 뭐냐? 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가 얘기했던 거를 제가 언급을 다시 좀 하면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암호화폐는 더 이상 정부, 통화, 금융기관의 신뢰 상실에 따른 단순한 투기적 해지 수단이 아니고 암호화폐는 합법적 파괴자다. 이게 또 합법적 파괴자라는 게 또 뭔가 저도 이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합법적 파괴자라는 거는 지금 이제 정부, 통화, 금융기관의 신뢰가 상실하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합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파괴할 정도의 어떤 합법적 파괴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저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잠재력은 상당히 크니까 이것을 단순한 해지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금융기관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앞으로 우리 파이코인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한번 전해봅니다.